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아나운서 문단영입니다. 여러분, 키가 조금 줄은 것 같거나 허리가 유독 자주 굽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뼈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분비내과 전문의 신성재 선생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분비내과 전문의 신성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골대사 클리닉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네, 골대사 클리닉이란 골대사, 즉 뼈와 자체와 이와 관련된 대사 질환을 다루는 클리닉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구조물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뼈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는 우리 몸의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데 관여하고 또 여러 호르몬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인체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대사 클리닉에서는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포함해서 골연화증, 부갑상선 질환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들을 다루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형외과하고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골대사 클리닉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형외과가 골절 치료와 수술, 통증 관리에 강점이 있다면 내분비내과에서는 골다공증을 포함한 골대사 질환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찾고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골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더 초점을 둡니다. 특히 호르몬 이상이나 비타민 D 부족, 약물 영향이나 만성질환 같은 2차성 원인을 함께 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세우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그렇다면 골대사 클리닉에서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군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폐경후 여성이나 고령자, 저체중, 가족력, 흡연, 음주, 스테로이드와 같이 뼈를 약하게 할 수 있는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하거나 운동이나 낙상요법,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자세하게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몸의 뼈는 평생 동안 오래되거나 손상된 뼈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뼈를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뼈의 양과 질을 유지합니다. 골다공증은 이 균형이 깨져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이제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뼈의 양이 줄고 미세 구조가 약해지는 질환을 뜻합니다. 즉 단순히 뼈가 약해진 상태를 넘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나요? 골다공증 초기에는 대부분 특정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저희는 침묵의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넘어지거나 가벼운 충격 이후에 골절이 생기고 나서야 내가 골다공증이 있구나 처음 진단받거나 노인분들은 나도 모르게 허리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허리 통증, 키가 감소한다거나 등이 굽는 변화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나 활동저하뿐만이 아니라 골절 부위에 따라서 욕창이나 폐렴,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회복이 오래 걸리고 이후에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합병증이 환자의 생존율이나 예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실제로 국내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고 1년 이내에 사망 위험이 여성에서는 약 15%, 남성에서는 20%까지 보고될 만큼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진 질환이 아니라 삶과 질, 생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골다공증이 여성한테도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혹시 특별한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뼈가 빨리 약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평균적으로 여성의 최대 골량, 뼈의 양이 남성보다 작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이 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허리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로 칼슘이나 비타민 D,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기능 등을 확인해서 2차적인 원인이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검사를 통한 진단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 있는 높이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실제로 골다공증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골다공증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골다공증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 영양관리, 운동, 낙상 예방, 그리고 약물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약물은 이제 뼈가 사라지는 골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로 나뉘어집니다. 환자분의 나이와 골밀도, 골절 여부,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서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운동이 빠질 수 없잖아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동일처럼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운동을 함께 한다면 낙상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이미 골다공증이 심하다거나 척추골절이 있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 상태에 맞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골다공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이 진단되고 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뼈를 좀 단단하게 해주고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골다공증을 완치라는 치료할 수 있는 개념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화라는 현상을 이제 자연스럽게 모두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뼈가 쳐서 약해지는 것을 아직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골절이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조기에 뼈에 대한 건강을 갖고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과 골대사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뼈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